강의해 주실 분은 최진 연구원장님이시라 잠깐의 그 경력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정책비서관 비서실 국장을 하셨고요. 또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TV 방송 평론가로도 지금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 리더십 개발 원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세한대 대부총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주제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 저도 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어떤 강의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최진 그 연구원장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뵙고 강의를 듣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많은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의 내용은 되게 스크린이 엄청 높습니다. 마음 편하게 왔다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이 화면에 저 그림을 주는 제 그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생 자체가 큰 함이고 그리고 제 꿈인데 그걸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저 배 타고 북유럽 한 10일 정도 여행하려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알아보니까 10일 정도는 최소 1인당 1,500만 원 있어야 돼요. 배우자랑 같이 한 3,000만 원 있어야 돼요. 10일 동안. 용돈까지 합하면 간단치 않죠. 꿈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프로필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회생활 한 지 한 35년 정도 되는데요. 앞에 한 10년은 저는 생각지 않게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인데 저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정치부에만 딱 10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대학교 때 나온 별로 정치부를 오지는 않았는데 정치부 87년부터 제가 대선을 취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공직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한 10년 정도 주로 이제 개혁정부 아까 김영삼 정부 청와대 기자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출입기자였고 김대중 정부부터 내리 이후에 10여 년 정도 청와대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10년, 15년째로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고 또 특강을 하고 또 이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15년 해봤습니다. 아주 빡세게.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일관되게 제가 35년 동안 안 놓치지 않고 해왔던 것은 대통령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전공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로 심리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 하감은 좀 다릅니다. 심리학 그 인간성을 파헤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훗날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런 국정 운영 스타일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는 이제 새 포인트를 찾으면 윤석열의 아버지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아버지가 아주 술도 잘하시고 아주 엄격합니다. 그대로 많이 빼닮았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술인데 참 그 얘기를 못하면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노래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학 1학년 때부터 자료를 찾으면 노래에 관련된 게 아주 많습니다. 제국의 숫자이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검찰 27년. 이 세 가지가 심리학적 요인이 돼서 지금 국정을 하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리더십 하면 7대 독자고 외아들이 이시완도에 양녕대군 17대 손이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분석하지 못하면 왜 이 리더십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이나
제도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 근데 이걸 이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든 CEO든 대학생이든 초등학생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가서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좀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입니다. 앞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전체 역사를 한 5분, 10분 내에 훑고, 그 다음에 사실 대통령 노래 이야기입니다. 노래. 네. 재밌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노래. 우선 이제 앞에 정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대통령의 노래입니다. 대통령의 노래. 애창곡 7, 8번들이 보면 그 대통령의 성장 과정, 성격이나 그 미래나 이런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원 게시물로 대표하고 18번 노래를 쓰시는 분들은 그분이 18번 노래를 혹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의 과거까지 현재 미래까지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사를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 70년 넘는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화야하고 망명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4.19로 하야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잠깐 윤보선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윤보선 대통령 임기를 채웠습니까? 못 채웠죠. 5.16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야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5.16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 집권을 했는데, 이분도 아시다시피 피살. 서거라는 표현보다 좀 세게 정확한 팩트로 피살로 살해를 당한 겁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자,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저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최규하 대통령 강의를 단골로 갑니다. 매년 강원도 원주로. 그런데 강원도 원주에 최규하 가문 그분들 인연이 닿아서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최규하 대통령까지 생각스럽게 많이 연구를 하게 됐죠. 사실은. 이분도 그만두고 중간에 왜 그만두셨습니까? 12.12 됐다 때문에서 전달이 되는데, 이분도 뭐 임기는 채웠지만 그만두고 이제 구속됐었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어땠습니까? 친구니까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 강의가 아니라 인문학을 부드럽게 하니까 저도 비교적 부드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좀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액센트를 탁 주거나 또 좀 이상한 말씀하셔도 여기 계신 분 저보다 참 연결이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고 또 좀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딱딱한 느낌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그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좀 약간 좀 황당한 질문, 엉뚱한 질문만 환영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 무거운 질문은 다 책에 있습니다. 자, 그럼 쭉 훑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어땠습니까? 선생님? 이분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무사하셨다고 씁니다. 무사하셨다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무사했죠. 그쵸? 재임중이나 이후로 감옥에 가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아들 현철이가 감옥에 안 갔다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 감옥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3명 공산 들이고 감옥에 안 갔으면 이번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아들들이 대신 갔다고 보는 거예요. 네, 상당분 동의하셔서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무사라고 했습니다. 무사.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 스스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자살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너무나 잘 아다시피 구속됐었죠. 임기를 마쳤지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안타깝게도 탄핵되고 구속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탄핵하고 하야하고 차이는 뭡니까? 하야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지만 탄핵은 하에 의해서 강제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도중에 그만둔 걸 인지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 탈 없습니다. 퇴임 많이 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75년 중에 이승만 대통령 하나, 둘, 셋, 사, 그러니까 일단 14년, 13명, 우리나라 대통령 13분이 계셨네요. 헌정이래요. 그쵸? 13명 있었습니다. 대박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우리나라 대통령 흑 역사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요. 수학적으로. 네.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데, 이거는 현직입니다. 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두고 봐야지 좀 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두 분은 빼자고요. 그러면 13에서 2를 빼니까 11명이에요. 이 11분의 역사를 수학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라는 것은 하야하거나 피살되거나 감옥에 간다. 아주 낭패를 상황은 그 가능성으로. 그렇죠? 11명 중에 2명이 무사했어요. 그러면 9명 아닙니까? 9명이 고발이 11명 중에 11분의 고발 100을 81.8288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패할 확률은 아주 험한 꼴을 당할 확률이 82.8288이라는 숫자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좀 아슬아슬한 발언인데, 그러면 봐보십시오. 여기 이게 좀 민감한 말이 지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분도 사실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80%가 넘는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75년, 80년 가까운 역사가 이래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될 가능성이 뭐냐? 잘 될 가능성. 역으로 11분 2명이 무사하지 않습니까? 고발 100을 하니까 18%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될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은 7, 8%밖에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산술적으로 본다면요. 예. 이거를 진짜 재임 중인 대통령, 이걸 딱 보여주고 싶어요. 드려서. 막상 이거 보면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근데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7명의 대통령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직접 만나고 이해와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할 얘기 못하니까 내가 갑니다. 제가 아주 세게. 저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옳은 말씀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져요. 매우 일단 경호가 붙으니까 경호가 의전은 풀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 인맥을 아니까 경호가 붙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얼마 전에 약속을 했다 그냥 취소했어요. 관사에서 둘이 만났다고 영상.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드릴 말씀 많은데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왜 그럼 실패했는지, 왜 성과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오늘 생략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패할 확률은 오만함이 오만함, 심리적 오만함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심리적 오만함. 오만함이라는 게요, 옛날 군사정권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그래. 이게 오만한 게 아니고 이거는 외형적인 오만함이고 심리적 오만함은 뭐냐? 아주 겸손한 것 같이 인사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내가 가서 먹고 예. 근데 마음속은 오만하단 말이에요. 왕처럼. 네. 겉으로 커피 테이크아웃하고 뭐 가서 설렁탕 먹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만함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경호와 의전이 달라붙거든요. 여러분도 한 달만요. 한 달 동안만 경호원과 참모들이 계속 왕처럼 모시면 그렇게 돼버려요. 누구나. 대통령 화장실 마음대로 못 갑니다. 네? 그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바로 앞에 화장실인데 30m인데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서 못 간단 말입니다. 경호원한테 눌러서 얘기한다. 화장실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경호원이 따라갑니다. 네. 하물며 그런데 저는 저 시골에 전에 뭐 강의를 좀 다니다 보면 영암 구운수 영암이 45,000명인데 구운수가 화장실 가는데요. 입구에 5명이 서 있대요. 결정받으려고도 있고 수행은 있고 비서실장 있고 인구 45,000명인데 그 군수가 예. 근데 하물며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네. 의전 경우 한 달, 두 달, 1년 받아보십시오. 완전히 외형적으로는 지금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이죠. 근데 심리적 오만함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쓴소리 안 듣습니다. 싫어요. 쓴소리 직원 안 듣습니다. 제가 이원정 정무수석 아시죠? 아주 가깝거든요. 내가 매일 아침 티타임을 갔어요. 내가 그래서 이원정 정무수석한테 수석 정도 되면은 김영삼 대통령께 언제든 직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아까 직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웃기는 소리 좀 마라. 직원하면 사표는 넣고 가야 돼요. 왜 시험을 못합니까? 첫째, 내가 맞다라는 자신이 없어. 그 정도 김영삼 대통령 이상의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이 축적이 돼야 직원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못하는 사람이 직원하면 그 직원이라는 게 잘 먹히지가 않죠. 왜? 그러니까 직원을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직원은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은 30분 정도 만나면 20분을 식사해야 되는 거예요. 20분. 그리고 마지막에 딱 50분 동안 직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냅다 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르신 도움된다고 뭐 직원 하면은 겉으로는 좋은 얘기야. 아주 좋은 얘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컸네. 뭐 내가 뭘 좀 안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저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대한민국이 미스테리입니다. 저분가 많이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저렇게 엉망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예. 근데 그런 강의는 잘 요청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강의는 무조건 재미없고 또 제가 진보 아니면 보수 둘 중 하나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다 선수라고 생각해요. 프로라고 생각해요. 정치 경험이 많으신데 최진이 네가 알면 뭐해? 네가 뭐 장관을 해봤어? 뭐를 해봤어? 제 얘기 안 듣는다는 거죠. 다. 부르질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 흑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그러나 많이 내부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참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부분이 뭐 있을지 모르겠어서 저는 무지 점수를 낮게 줍니다. 작게 줘요. 작게 줍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이 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미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렇게 참 그렇더라 이겁니다. 연구를 해보니 우리 배우자들하고 비슷하더라. 왜 전혀 표정이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워낙 부부 사이가 좋으시고 발랄하고 행복을 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되죠. 비슷비슷하죠. 전혀 표정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놀래서 열심히 하세요. 놀래서 처음 영어로 너무 좀 쓰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학술 발표도 좀 하고 싶어요. 정말 딱 진행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본론 들어가서 오늘 이제 본론인데요. 여기까지는 정치 얘기고 재밌는 대통령 노래입니다. 대통령 노래입니다. 노래 제가 드릴 말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18번도 애창곡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 뭔데? 그 노래를 보려면 네다섯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 네. 그 다음에 그 노래 제목, 그 다음에 그 노래 가락,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노랫말. 네.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분들 대통령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입증해 드리는 건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오시면서 노래방에서 아마 노래들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끈다고 아주 좋은 데 가서 뒤풀이를 하면, 그래서 마이크를 한 곡씩 하면 보나마나 한 곡씩 염두에 두고 계신 노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그렇죠? 한 곡 딱.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18번 노래예요. 예, 바꾸기도 하는데 애창곡. 예? 애창곡이 바뀌기도 한다. 예,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창곡 바꾸기 절대 안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쉽던데요. 아니지 않아요. 더 하다가 바꾸고. 실증이 나면 다른 데로 가서 적응이나 그것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제 경우 저도 예. 제가 이걸 연구하고 한 사람이 제 18번 노래 바꾸려고 해요. 어느 날 보면 꼭 늘어빠진 옛날 노래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 예.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 가서 노래를 갑자기 부른다 하면 아는 게 18번 노래니까 그거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하고 많은 노래 중에 그 사람이 그 노래를 18번 노래 선택했냐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선 그런 중요한 명제는 그게 이제 1번이고 두 번째로는 큰 흐름상으로 저는 가수와 노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가수 하나는 웃는 가수와 우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그 다음에 밝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진은 밝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
나훈아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합니다. 주로 히트곡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로 히트곡이. 자, 이거 봐보십시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는 가수. 윤신덕 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가수입니다. 사과 차원인데 곡 제목이 기가 막히죠. 29살에 죽었습니다. 혈액탄에 맞아서.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난영 목포 눈물 불렀는데요. 49세에 죽었는데 이분이 그냥 49에 죽은 정도로 인생이 너무 기구합니다. 남자도 3분 만났는데 또 남편이 납득당하고 너무 인생이 험악해요. 배호 아시죠? 29살에 죽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베비곡이 굿바이예요. 베비곡이 마지막 입새, 장수당 이별, 영시의 이별 마지막 노래가 마지막 노래입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마지막 노래라고. 예. 그리고 이 가사들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영시의 이별이지 않습니까?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 감기 때문에 독감도 죽었는데 밤 10시경에 돌아가셨어요. 밤 0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근데 우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도 우연이 많으니까. 최종 나갔다가 가버렸어요. 27살. 재밌네. 하수영 아내에게 마신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참 슬프잖아요. 33살에 갔습니다. 하얀 나비 노래를 보면요. 저는 가끔 강사를 듣는데 항상 상목 같은 걸 입고 김정은 노래 부를 때 그리고 그 표정 너무 슬퍼. 하얀 나비 님 노래 보면 그 노래 아세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완전 장송곡 이거 부르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죽으면 장송곡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이 노래를 많이 튼답니다. 김정우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김현식 이 사람의 노래는 한 히트곡이 한 25개인데 전부 슬픈 노래뿐입니다. 밝은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한데 향기가 없는 꽃 밤날 보고 유연의 감성 가사는 볼 것도 없어요. 가사는 김광석. 뭐 우울한 유시자 이 사람도 다 슬퍼요. 노래가 사랑했지만. 김현식, 김광석 하는 30, 40대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슬픈 노래. 장덕. 여러분 장덕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습니까? 아주 천재 가수인데요. 여자입니다. 장덕 장현하고 남매 가수입니다. 뒤에 등장하는데 정말 가사 슬픕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예정된 시간과 예정된 시간을 떠났고요. 님 떠난 님 떠난 뒤에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자기 이 노래 자꾸 님 떠난 뒤에 불렀는데 실제로 얘가 죽은 다음에 바로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도 다 희한해요. 갑자기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급성 치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가수는 김재기라는 가수인데 25살인데 25살에 자기 보컬이 부활입니다. 노래 밴드 이름이 앨범 이름이 기억상실이에요. 히트곡이 하나가 히트곡은 소나기인데 이 소나기 가사가 뭐냐면 황순원 있죠. 소설을 지은 한편에서 소나기예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뭐냐면 젊은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내용입니다. 이게 28살에 죽었어요. 김재기가. 요게 여기까지 못 주는데 요게 한 30년 됩니다. 그러게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 거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요 분들인데 되게 나훈아, 조용필, 문자, 이런 지선이가 다 우는 가수, 슬픈 가수라고 보는 거죠. 이분들 되게 슬픈 가수로 쓰냐면요. 잠적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거나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 인생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웃는 가수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웃는 가수. 웃는 가수. 그렇죠? 웃는 가수 한번 들어봐야 돼. 웃는 가수. 봐보십시오. 좋은 노래 부른다고 남진. 항상 들려요. 남진. 저는 이제 저와 교육이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남진 씨를. 항상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만나서 사진 찍어도 오케이 하고 정말 밝아요. 저랑 같이 사진 찍으면요. 저보다도 젊어 보여요. 피부나 행동이나 외모나 말이나 다 모든 게 엄청나게 밝은 에너지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춘아 노래 전체 박자는 기본적으로 밝은 가수 아닙니까? 윤양미 나는 행복합니다. 엄청 행복하죠. 송도가 예틀라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장윤정 홍수 방탄 이수만 가수 중에 제일 부자가 있는 거예요. 이수만. 내가 오기 전에 들어봐서 행복 알았어 그 노래. 싸이.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웃기는 가수 아니면은 방송에 나올 수가 없어요. 노래만 불러야지만 안 돼요. 까불고 코미디하고 다 좋은 가수.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노래를 보면 그 사람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밝은 노래를 부르면 밝은 인생을 가지고 어두운 노래를 부르면 어두운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 좀 머릿속으로 좀 복잡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아 이걸 바꿔야 되나 이거 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훑어보려고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18번을 멀리 갔더니 단속 387자인데 이제 이 멀리 갔잖아요. 중국 상해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그렇죠? 멀리 해외로 스위스도 가고 스위스에서 이제 그 프란체스코 여자를 만났지만 해외로 독립운동을 멀리 가서 얼마나 촬영하고 공헌합니까? 외롭고 정처 없이 다녔어요. 그대로 입은 인상이에요. 해외 나가기 전에 좋아했던 노래 나가기 전에 좋아했던 노래. 예, 그렇습니다. 예. 해제한 10년에 이제 다녔으니까 거기서 해외 나가기 전에 예.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노래 중에 18번 노래 뭐냐? 여기 이제 있어요. 타양살이. 타양살이. 그리고 이제 희망가.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어떻게 젊은이들 세상에 힘든데 우리 삶도 살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멀리 갔더니가 타양살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장 과정이나 삶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48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50년대, 60년대 그때 유행했던 노래는 제가 이제 안 정했습니다. 이를테면 해방되는 그때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귀국선이라는 그 다음에 물건 없는 밥다시 그 옛날에 제가 18번 노래였어요. 제가 이제 물건 없는 밥다시 우리 첫 마누라 만나고 처음에 노래방에서 부르는데 진짜 충격이었대요. 그 젊은 멀쩡하게 생긴 물건 없는 밥다시 그 느낌에서 부르니까 저하고 8살 차이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러니까 그때만 엄청 젊죠. 20대를 내가. 그 18번 노래를. 네, 40, 50년대를 지나서 격동, 이때도 물론 이제 한 6.25 전쟁이 있었지만은 60년대가 이제 딱 고비가 우리 인생, 우리 세상에 큰 별을 게 아닙니까? 4.19, 5.16이라는 격동에 일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들었을 때, 그쵸?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을까? 해방, 이후, 청와대, 6.25, 그 다음에 이승만의 화해. 이 험한 과정에서 멍이 들었어, 멍을. 그 무슨 노래 있죠? 마음 멍이 들었다는 거.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이 꽃잎이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60년대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노래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8번 노래입니다. 박정희 노래 18번 노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하필 수많은 노래 중에 짝사랑을 불렀어요? 아니 일반이 알려지기는 그 황성예토를 네, 황성예토가 있어요. 나도 황성예토 이제 이세 곡을 하고 황성예토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황성예토를 이제 세 번째 넣을까 하다가 저는 황성예토는 옛날에 이제 백제시대 흔적도 무너진 이건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황성예토를 일제시대에 망한 걸로 저는 보는 건데 그 부분 빼고 일단은 자 자기 장고 생일에서도 짝사랑하고 지금 동영상이 짝사랑 부르는 거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들어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고 생일날 짝사랑을 부르는 게 있어요. 제일 즐겨 불렀던 게 1번이면 1번. 근데 왜 하필이면 짝사랑을 해요? 제가 또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40살 때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단할 때 그 외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이 여자는 이현란이라는 거요. 예, 2년 동거했던 여자입니다. 이현란. 이대나무단사? 예,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아동교육학과 나온 여자입니다. 이 여자와의 이 로맨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아요. 평생에. 예.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친동생을 청와대 출기를 시키고 그다음 이 여자가 나중에 사당동으로 가서 시집 갔었으니까 다른 남자한테 사당동으로 유경재가 갔죠? 갔습니다. 평생을 못 잊고요. 마장동에서 보면서 예. 이때가 제일 안 좋을 때입니다. 왜 멀리 떨어져 앉아있어요? 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애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요? 예. 죽어서 바로 죽어서 용산 뒷산에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이 여자를 평생 잊지를 못해요. 이 여자를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훗날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수업하실 때 계속 찾다고. 여자들 부르고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 여자를 닮았다고 봅니다. 만약 신재순이도 이 여자를 닮았다고 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이 여자가 자기는 막 동기의 증언이 나오는데 자기는 박정희 저렇게 막 비가 오면 비 오면 비를 맞으면서 막 울부짖고 막 되다니면서 열나라 막 이렇게 막 휘썰어서 다닌다 이런 기록 자수하고 그 여자 때문에 자수했다고. 예. 인생 지나친 그 세월 그 사귀었던 그 세월이 나를 울린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제 분석이 틀림없다고. 맞아요. 그 내용을 안다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했는지. 헤어지기 전에 사귀는 네? 헤어지기 전에 사귀. 헤어지기 전에 사귀.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입니다. 헤어지기 직전 사진입니다. 그 남로당 사건에서 고문받고 막 나와서 옷 벗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가장 말랐을 때입니다. 제일 인생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근데 이걸 살려준 게 아시다시피 6.25 56.25 나면서 군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그 직전에 제일 힘들 때입니다. 이 여자를 이제 떠나버리고 가출하고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인터뷰를 보면 자기는 빨갱이 싫어서 남한에 내가 내가 빨갱이로 또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적으로 사석에서 또 좋아하는 게 동백아 것을 많이 부릅니다. 당시 일찍이겠지만은. 근데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슬프고 무겁고 이 노래가 이현란이 아니면 유경수 여자인지 확실히 규정을 못해요. 네. 유경수에 대한 슬픔을 엄청 많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책 다 썼습니다. 대통령 시와 노래를 제가 책을 이제 다 썼는데 그
유경수 여사를 그리면서 시가 한 5수가 있는데 눈물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시. 정말 시 잘 썼어요. 네. 지금 읽어봐도 가슴 찡할 정도로 합니다. 네. 잠자면서 봤던 걸 상상에 해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황성예태, 세계 뽑으면은 황성예태가 세계 뽑았어요. 이 시대 70년대 됩니까 이제 60년 가면 70년대 어떤 데는 정치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제일 심했던 게 영호남 대결 아니었습니까? 그쵸? 박정희 정부 때 영남 원남은 대선 때마다 총선 때마다 운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간의 지역감독의 대립을 타고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나온 가수가 누가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힐프고 70년대 남편님 전라도의 장진과 영남의 장진. 네.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해서 좀 미묘하지만 지역 감정에 많이 악화시키는데 역할을 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이렇게 대결한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30년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봐요. 어느 한쪽에서 나훈아만 있었다? 못 갑니다. 10년, 20년 못 가요. 남진만 있어도 못 간다고 봐요. 요 서로 상반된 판이한 두 대립적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30년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박사학의 논문의 핵심입니다. 서로 상반된 것들이 있어야 시너제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모든 게 다 음식든 사람든 다 그건 이제 별도로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쟁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970년대 이랬는데 60년대부터 후반부터 이랬는데 지금 2020년대 앞으로 지금도 최고로 인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세계 역사상 없을 것 같아요. 응? 음반이 아니라 멀쩡해가지고 이 두 사람 서 있으면 저보다 더 젊어 보이잖아요. 이야 참. 자 그럼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군가를 많이 불러요. 군가 중에 왜 하필 한기품 군사우편을 좋아했다고 무단히 책본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연구를 했죠 제가. 왜 하필이면 많은 전후의 진책을 읽고 그 노래를 읽고 군가 그런데 굳이 무단히 좋아했고 이게 가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편이 뭡니까? 군대에 있을 때 위문 편지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보고 반갑고 막 위문 편지가 반가워 눈물이 나고 이런 이순자 여사의 영어 때문에 위문 편지를 많이 보내요. 전두환한테, 전두환 대통령한테 위문 편지를 열애했어. 그때 중학교 때부터 열애했잖아요, 두 사람이. 네.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가 육사 교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육사 생도 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알아서 자꾸 그때는 중학교 한 3학년가 됐죠. 그때부터 이제 수학 가르쳐준다고 계속 칠해주고 열애를 본격적으로 했어요. 한 30명씩 가면 전두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럼 어디 갔냐면 저 구석지에 가서 이순자사 둘이 말 한번 얘기하고 둘이 하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이순자사 계속 유문편지 보낸 거예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 학생 글에 보면. 그래서 이순자 여사를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아마 제일로 부부 사이가 좋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사겠습니다. 추억도 많겠죠. 전두환, 이순자 인간적으로 부부관계가 제일 좋았다. 근데 그 중에 다 군가를 좋아하는데 이 노래 하나 슬픈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데는 방랑시 김사과, 어떤 데는 또 떠나가는 김사과시라고 영문까지 부르는데 이 노래를요 군대 시절 때 불렀더라고요. 군인 시절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왜 하필 이 노래를 군대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
있습니다. 네. 들어가 보면. 네. 그렇죠? 네. 네. 아이, 20대 때부터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죽자는 사카스. 흰구름이 뜬 고개를 넘어야 돼. 이게 어디죠? 백담산이에요, 백담산. 자기 인생을 40, 50년 후의 인생을 예측을 하고 스스로. 네. 꼭 백담사에 가서 제일 자주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네. 노래하는입니다. 김사까지 바꿔서 불렀어요. 전사까지. 막걸리 먹으면서 술 한잔에 막걸리 먹으면서 이 노래 자주 불렀어요. 본인 자서전을 보면 나오는 그래요. 자기 인생 그대로 예측한 거예요. 이 시대는 1980년대인데 야 힘든 시절이죠. 어쨌든 눌렸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흉도 못 써. 그러면 이때는 뭔가 터져야 소음도 터지게 할 수 있는 가수가 나왔겠네요. 시대정신 80년대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가수가 누가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용필이라고 보는데 조용필이라고. 그 조용필이 노래를 보면 하루뱅 같은 거 들으시면 그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그대로 대변해서 인기를 누린 가수가 저는 조용필이라고 보는 거죠. 노태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대통령. 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 퇴임 직전에 음반을 만들었었어요. 그 내지를 못했습니다. 음반을 밖으로 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악기를 한 10개 다룹니다. 네. 탬버리까지 합하면 작은곡도 하고 트럼펫도 하고 하모니카를 최고로 잘 부르죠. 최고로 잘 부르고 온갖 악기를 다 트럼펫이나 모든 악기 못 다루는 악기를 씁니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한양 마을 이장을 했는데 온갖 악기를 두고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이게 노래만 봐도 그것만 봐도 완전 가수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왜 하고만 이러지? 뱃삼의 무초를 줘. 이것도 제가 연구를 했죠. 가사를 봤어요. 불꽃잼도 뱃삼의 무초가 스페인어로 나를 입맞춤을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왜 심장에 타들어가다 자꾸 너를 찾아 왜 가버려 돌아와줘 나를 좀 태워줘 제발 나를 혼자 이렇게 해줘.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누구를 향한 노래 같아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향한 노래라고 봐요. 아니 최혜성은 그랬습니다. 최혜성 이 노래 군대에 있을 때부터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가끔 이 노래 불렀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이제 회식할 때 너희 노태우 와서 노래하고 불러주면 이 노래를 가끔 불렀어요. 근데 이 가사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근데 이거 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네. 그리고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심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심리학적 분석을 하니까 설령 노태우 대통령이 그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찾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18번들은 내가 내 인생 이러니까 이렇게 찾아야겠다 이렇게 안 찾아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이루는 거예요. 무의식 프로이드예요. 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게 다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부여단 여담가 84단 20년대가 보안사령관 보안사령관 바로 맡아서 충정의 길 얘는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 자기가 이따 나온 보안사령부의 사과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절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87년에 됐습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 내세운 게 뭐 있습니까? 위대한 보통사람 시대. 전두환 대통령 특별한 시대니까 우리는 보통사람이 같아요. 평범한 국가인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시대다.
거기에 맞는 가수가 딱 맞았다니까. 대중들 누구나 평범한 사람 잘생기지 않아도 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주영미는 약사. 만약 주영미가 얼굴이 그때 잘생겼더라면 뜨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뚝배기 같은 그런 지도자상 리더십 이게 주영미로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혹시 노래 부르는 곳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봤는데 본인이 이제 선구자도 좋아하고 네 개의 추억 중요한 게 좋아하는 선구자는 딱 보면요.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은 말 달리는 선구자 아닙니까? 네, 선구자 앞에 서서 나가는 거 딱 본인이 원하는 그 스타일이 매우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말 달리는 선구자가 되고 싶은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람이에요. 나도 말 타고 싶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자기도 선구자라고 18번이라고 자꾸 우리 아참 모이라고 둘이 경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김영삼 대통령 더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시대 흐름이 이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목포의 인물인데 뭐 본인의 고향에 대한 사랑이 특별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하고 경상도, 충청도 이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호남분 아시겠지만 호남의 정서는 또 특별해요. 그런 점에서 목포에 대한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목포 인물이 28번이라는 세상에 나가는 노래가 그리고 금강산 두 번째인데 18번 이거는 본인이 그토록 계속 가르쳤던 남북 평화, 남북 대화, 남북 흑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저도 대통령인데 97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2000년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세기말 현상이에요. 세기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잖아요. 이때 많은 혼란과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요사에 여러분 뭐 가요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가요는 이 사람 전후로 나눕니다. 가요 전문가들 서태지와 춘이나 랩이나 모든 게 다 서태지 이전 이후 시대로 나누더라고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발매기 18번인데 작은 은인들 물건은 박자수 상록수 18번 노래 하는데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요 새삼스럽게 지금 자기가 죽을 걸 예상하고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생각 믿었나 지나간 가슴에 남고 정령 믿었나 내 모습 이거 보면요 너무 슬퍼요. 그 당시를 몰랐는 거예요. 본인 18번 본인이 부산 갈매기인지 나누면서 이 살아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대화하는 듯한 그 문장이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가사를 보니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제 노무현 시대 들어오면서 온갖 그 걸그룹 시대, 아이돌 시대가 옵니다. 10명씩, 5명씩, 3명씩, 4명씩.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분권이고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많은 대한민국의 아이돌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단연 이거야 정말 그러는데 CEO다 CEO 두 개를 제일 집합을 해요. CEO는 제가 핵심이 뭡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 대인 관계 만나서 내 질러야지 아무 말이나 냅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만나가 유연이 안 돼요. 실제로 평론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서 무조건 만나서 하고 지금 가는 CEO의 마인드가 두 노래가 아니다. 이거야 정말은 정주영 회장 18번 노래이기도 합니다. 정주영, 이명박 그런데 시절에도 만나기만 하면 술 먹고 불렀던 노래가 이거야 정말입니다.
이거야 정말 반대로 아무나 해보라 내 시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본인이 대통령 노래를 두 곡을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는 빙고, 또 하나는 뭐죠? 천생연분인데 천생연분은 말만 들어도 좀 안타까워. 천생연분 보면은 막 예쁘게 하고 기다려주고 막 미팅하는 마음을 다 담았는데 본인은 결혼을 못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독신인데 그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 가지고 뭐지 좀 짠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빙고 가사를 보니까 내가 길게 쓴 이유는 지금 달성물 사정이 있잖아요. 며칠 여름 방학 때 가슴에 가서 1시간에 있어서 내가 봤어요. 불러보고 지금 사정에서 딱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나 사전 인터뷰를 한다면 딱 이 내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각 그대로 다 담겨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달려왔어. 매일매일 밀어가고 있어. 가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한 번도 못했어. 2000쯤 다 갔어. 그런데 마음먹게 달렸어. 행복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순간이 오지 않겠어? 틀어박힌 생각 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자.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옛날 예술이 좋았던 노래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곤란한 내용인데 박근혜 대통령 가까운 분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보좌관도 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 때 그때 교통사고 죽었잖아요. 신문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4천 5천도 많이 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죽었냐 말이 많은데 18번 노래 부른 그분 빙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민감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가사를 보면 참 핵심은 그렇습니다. 가사가 너무나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 18번 노래인데 본인이 뭐 이제 꿈꾸는 맹방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잃어버린 옛날 이게 저는 잃어버린 정권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라고 봐요. 충분히 보기만 하더라도 본인이 18번인데 있을 수 있겠다. 이 성격도 그렇고. 근데 자기가 대선 후보 나갈 때 적어냈지 않습니까? 18번 노래 뭐 이걸 적었더라고 본인이. 어스커버터의 벚꽃 엔딩인가 아세요? 이 노래? 이제 3, 4, 5, 5월만 되면은 해마다 매번 라디오 신청곡 1위입니다. 벚꽃 엔딩. 젊은 가수 부르는데 근데 어디 기록 보면 둘이 이제 부부가 손잡고 어디 뭐 경복궁 돌담기를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상황을 났으니까 노래 부르시고 했는데 저는 조금 재밌게 해서 그랬어. 벚꽃이 사쿠라지 않습니까? 사쿠라. 일본. 엔딩은 뭐 끝장을 내버린 거야. 그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벚꽃 엔딩. 하여간 제가 쓰다 보니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해. 나 그렇게 싫어한다고 모르겠어. 일본이 싫어하는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청와대 아래도 보면 김부선 일본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일본 임진한 싸웠던 그 서산대사까지 사람용대사까지 안중까지 그런 사람이 시나 그림을 청와대에 다 걸어놨어요. 그렇게 일본을 싫어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노래조차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고 문학이 이거는 18번 노래라고 하는데 왜 이게 18번 노래냐고 물어봤더니 2005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바에서 자살했을 때 그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런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래서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데 좀 역할을 해서 대수감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걸 18번 노래라고 본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노무현이 아니면 김건희 여사인데 그 사람이 모르겠지만 자꾸 이 얘기를 안고
또 다른 이제 우리는 소극장 씨가 오는데 우리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패밀리가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그럴 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저도 어울려서 막걸리 부르는 게 사람 좋아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울려서. 그래서 우리는 가사랑 감이 딱 맞다. 그런데 제가 더 깊이를 여고에 진짜 18번을 따로 있었어요. 18번. 돈 맥클리라는 미국에 오래된 가수였는데 아메리칸 파이와 돈 맥클리 빈센트를 불렀는데 아메리칸 파이는 한 6분 정도 됩니다. 영어로 엄청 길고 근데 그걸 다 외워서 불렀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불렀던 곡입니다. 왜 이 노래를 불렀지? 그 제가 저런데 엄청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연구하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메리칸 파인 가사를 보니까 미국이 풍족하잖아요. 아메리칸 파인 먹는 파인입니다. 풍족함, 자유라는 말, 풍족함에 대한 동경. 미국처럼 풍족하고 파인도 많고 넉넉한 이런 나라가 얼마나 좋겠냐라는 풍족함을 찬양하고 노래 부른 존 맥클의 노래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 밀턴 프리드만 말하는 자유 제일 강조하잖아요. 취임식 때도 30번 있었고 엄청 물질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아메리칸 파이로 나온다. 자, 빈센트 반 보고 고통스러운 바다 인생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빈센트가 노래 제목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빈센트가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물질적인 자유와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윤석열의 그런 심리가 이 두 노래가 투영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가사 예. 그리고 이게 김정은 노래를 배워버렸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니 중요한 건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노래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해서 우리 이제 북한에 가서 할 때 김정은이가 가수 최진희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현이가 되게 뒤는 후에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최진희가 자기는 히트곡이 많이 있는데 남은 노래를 불러달라니까 좀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부르라고 해서 제가 불렀다고 하는데 세상에 아까 지금 현이가 저기가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가사를 한번 봐봐. 골 때려요 이게. 김정은이 심정이 그대로 나와 있어. 미사일 쏘고 겉으로 놓으면 남침할 것 같지만 실제로 집 방에서는 외롭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슬픔만 오고 눈 감고 사랑을 떠나고 내가 잘못이 있어 결국은 너무 심장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틀림없이 가끔씩 비 오는 날 이호정이를 불러 야 와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하고 뭐 하고 울고 지냈을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본 게 누구냐? 이설주가 봤을 거예요. 만두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는 내 유튜브에 일찍 올렸어요. 그 애 데리고 다닐 때부터 이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파업행위다. 마누라고 밀어내기다. 나는 신문에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일찍 제가 얘기를 했다고. 전망. 그리고 이거는 김정일, 제 아버지 18번입니다. 사람은 위로. 어렵겠지, 사람이 복잡하고. 남자는 또 여자는 얼마나 여자들 저기 했겠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닐까, 김정일이.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고 너무나 소름 돋았어요. 너무나 남매가 부르는 노래. 그렇죠? 남매. 네. 요걸 이제 20년대에 유행하는 노래는 이제는 이렇게 밝은 노래들과 시대 흐름이 왔다는 겁니다. 뒤에서
여기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최진 가수가 왜 거기 있어? 최진 씨. 네. 최진 가수가 왜 거기 있어? 좀 안 닮았어. 아,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와 있었어서는 지금이 나았습니다 더. 난 가수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암탄입니다. 이건 BTS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8번 노래 어땠습니까? 문 노래 발매를 부르고 18번 노래면 인생을 바꿉니다. 이거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18번 노래를 바꿔야